여러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 이야기인데요. 경쟁사보다 이익은 2배 넘게 낼 걸로 보이는데 희한하게도 시장에서 매기는 몸값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한 상황의 원인부터 SK 하이닉스가 1,000조 원 가치를 향해 가는 길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풀어볼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돈은 2배를 버는데 어떻게 시장 가치는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미래의 격차가 얼마나 크게 벌어지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26년이 되면 SK하이닉스는 무려 62조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돼요. 그런데 경쟁사인 마이크론은요? 30조 원, 절반도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건 그냥 좀 더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레벨의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마주한 역설이 등장합니다. 방금 보셨듯이 이익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근데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약 600조 원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대체 왜 시장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먼저 근거부터 살펴봐야겠죠. 시장을 이끄는 핵심 3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성적표를 직접 비교하면서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표가 현재 시장의 판도를 그냥 한눈에 딱 보여줍니다. 전체 D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이 HBM 시장입니다. SK하이닉스가 무려 53%, 과반을 훌쩍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완박하게 장악하고 있어요. HBM이 AI 시대의 심장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지배력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돈이 되는 겁니다. 2025년 예상 실적을 보면요,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은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47%예요. 이건 돈이 덜 되는 범용 제품 대신 비싸고 마진이 많이 남는 HBM에 올인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는 뜻입니다. 마이크론의 29%와는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는 그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진다는 점이에요. 2026년이 되면 이 규모가 2배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SK하이닉스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이 얼마나 뛰어난지가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점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실적은 이렇게나 압도적인데 도대체 왜 시장의 평가는 이걸 따라오지 못하는 걸까요? 장부의 숫자와 주식시장의 숫자가 왜 다른 건지 그 괴리의 실체를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밸류에이션 갭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회사가 실제로 버는 능력하고 시장이 매겨주는 가격표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벌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SK하이닉스가 바로 이 갭에 갇혀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범위는 시장 멀티플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마이크론은 미국 기술주라는 프리미엄 덕분에 벌어들인 이익의 약 20배를 기업 가치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어떻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족수에 묶여서 고작 10배에서 12배 수준의 평가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평가받는 잣대 자체가 기울어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불합리한 평가가 영원히 계속될 리는 없겠죠. 다행히도 SK하이닉스가 이 족쇄를 풀고 진짜 가치를 찾아낼 4개의 열쇠, 즉 구체적인 트리거들이 있습니다. 실적만으로는 안 되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4가지 핵심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나스닥 이중 상장. 아예 미국 시장에 직접 가서 미국 기술주랑 똑같은 잣대로 평가받겠다는 겁니다. 둘째, 액면 분할. 주식 한 주의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살 수 있게 문턱을 낮추는 거죠. 셋째, 압도적인 실적으로 계속 증명하는 것. 결국엔 글로벌 큰손들이 비싼 경쟁사 주식을 팔고 싸고 좋은 SK하이닉스 주식을 사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입니다. 신흥국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받으면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전략들이 가져올 파급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다른 거 다 빼고 딱 첫 번째 열쇠, 그러니까 마이크론하고 똑같은 PER 20배만 적용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지금의 600조 원에서 순식간에 1200조 원으로 2배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000조 원은 그냥 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 1,000조 원을 달성하는 건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느냐의 문제에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그리는 진짜 미래, 그 비전은 단순히 숫자 1,000조를 훨씬 뛰어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단순히 주가를 얼마까지 올리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이 SK 하이닉스를 그냥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AI 기술의 심장, 그야말로 압도적인 1위 AI 메모리 기업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목표인 거죠. 최태원 회장이 제시한 2,000조 원이라는 목표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도시에 전기나 수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AI 시대에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안 되는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의미 있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SK 하이닉스가 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말로 극복해낸다면 이게 과연 한 기업의 성공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한국 자본시장 전체를 재평가하게 만든 역사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